자, 오늘 금요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용인특례시 의회 이윤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돈키호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용인특례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윤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문화복지와 사회적 경제,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입니다. 환경과 문화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님.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초선 의원이세요. 네. 선출되신 지 2년이 지나셨는데 어떠십니까? 일을 해보시니까. 2년이 거의 다 이제 되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첫 발을 내디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2년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시민으로 활동하다가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체감들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그쵸.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1년은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배워가는 시기였다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뭐 보람됐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시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그렇죠? 때가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례로 무상교복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무상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용인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6년 차를 맞아서 한번 학부모들과 중간 점검하는 토론을 진행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조례 개정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중3인데 네네. 사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정장식 교복을 거의 안 입고 생활복이나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교육 그 학교마다 교복 지원을 전체를 다 해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정장식 교복만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학교 규칙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환기를 시킬까 해서 그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학부모들이 학교도 학부모도 확인을 해서 이제 교복과 생활복 그다음에 체육복까지 그 교복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그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에 요구를 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조례에 담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또 경기도의 의회에 가서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또 교복 구입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에도 좀 저희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맘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부분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의 경우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아마 시민분들도 맞아 이런 네, 공감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도움 많이 됐어요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네네. 의원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해드릴 수 없는 네네네.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다 그렇게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 시의 차원에서 안 되는 일일 경우에는 뭐 도의원들께도 또 도움을 청해 본다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께 말씀을
본다던가 해서 조금 더 마련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민들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안 되는지 네네네.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네네네.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죄송해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왜 안 됐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네. 또 시의원 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좀 듬직하지 않나. 네. 네, 든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몇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꼭 다시 연락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솔직 담백하신 의원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뭐 어떤 조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공기관에 대해서 네. 그런 그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이제 시의회에 직접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출금이라던가 결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시 요청하면 그때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어서 온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네, 그 결산을 함께 볼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비례대표로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용인시 전반에 걸친 내용들은 또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일들을 하시다 보면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의원님 페이지를 보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과를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의정활동 우수 의원 표창도 네.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여러 기사들이 났던데 용인시의 소상공인 분들이 주정차 문제 해결해줘서 고맙다. 골목 상권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 하면서 시의원님도 거기에 또 네네. 포함이 되셔서 감사장을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장을 주시면 네. 진짜 너무 느낌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뿌듯하죠. 그렇게 또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장을 표현해 그렇죠. 주시면 네.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년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용인 YMCA에서 네. 의정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이제 의원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을 잘 분석을 하셔서 건설적인 지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께 이 상을 주시는데 제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네. 아무래도 또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의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마음을 품어주시니 더 감사하죠. 소상공인 주정차 문제와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시간이 약간 중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2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과로 평가받는 시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과들을 지금 2년 동안 차분히 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계속 나눠볼 텐데 지금 저희 유튜브로 우리 아이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환경에 신경을 써주신다니 참 믿음직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 2부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돈키호테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 인생극장 시간이고요. 용인특례시 의회 이은미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주신 감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이거는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요. 네. 이제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음식점들의 피해가 극심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임시로 저녁 시간대 단속을 완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이제 각 시나 군에서 하나둘 이제 이 단속 유예를 완화했던 것을 다시 철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용인시도 올해 1월에 철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다시 주차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대이다 보니까 그 시간 골목 상권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그렇죠. 네, 타격을 또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유예가 철회됐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주차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문제인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장사만을 또 목표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상공인 중에서는. 네네. 근데 그런 분들께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용인시 전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유예해달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들, 각 구의 시의원님들 몇 분 하고 같이 또 토론회도 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시와 다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다시 7시부터는 유예하는 것으로 7시부터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주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의 안전이라던가 교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계속 유예만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저희 이제 식음료 변화, 식생활 문화의 변화를 또 이제 이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변화해 나가는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용인시에서는 좀 많은 다양한 주차장들을 좀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상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용인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들을 꽤 많이 가거든요. 자주. 네. 근데 그런데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주차 때문에 진짜 속상하다 이런 네. 생각 드는 곳이 좀 많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시의원님으로서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이제 고민을 네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볼까요? 저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저희가 또 그때도 주차시간 유예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 외에도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파트 주차장도 이제 비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출근하니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룸을 좀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 용인 시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아파트 주차장을 조금 공유할 수 있다던가 좋네요.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물리적으로 사실 수지나 기흥 같은 곳은 이제 땅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짓거나 주차 공간을 많이 마련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네네. 생협 네. 그리고 식생활 교육 용인 네트워크, 네네. 식생활 교육 용인 네트워크 이런 소비자와 또 식품 관련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먹거리 관련해서도 네.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들을 많이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생협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하고 조금 더 이런 곳에 눈을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용인 아이쿱 생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주로 이제 조합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 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용인에 아이쿱 생협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염원이 있어서 수제 아이쿱 생협을 창립을 해서 이제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협 활동이 처음에는 내 가족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제 머릿속에 사회
와 이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시켜줬던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생활 교육 용인 네트워크는 식생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용인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연합 단체인데요. 이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식생활 교육이 거의 전무했던 용인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대표를 맡아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용인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시의원님께 이제 제정 건의를 드리고 같이 제정하는 일들도 했었고 식생활 교육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어떤 네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식생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사실 그런데요.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은 좀 멀리하고 네.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채소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이라던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의 효과가 아주 지대하게 길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했던 기억 때문에 그 뭐 당근을 먹어봤을 경우에는 그 당근에 대한 기억을 조금 오래 아이들이 가져가고 채소에 대해서 거부감을 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차 공간을 위해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집니다. 이런 의원분들이 계시니까 용인시의 주차 문제도 머지않아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앞서 여러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기후에 대한 관심도 네. 있으셨어요. 이 네네네. 얘기도 또 놓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기후 행동의 이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네네. 네, 저희가 네. 메모를 해놨는데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이 소비자 기후 행동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기후 변화를 막아서 나와 이웃과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시민 단체고요. 네, 이 시민 단체가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음식 쓰레기 문제에서 또 보면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 쓰레기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먹다 남은 음식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 그런 이제 저희가 잔반도 줄여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한 활동으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 기한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유통기한 말고 소비 네네. 기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음식에는 소비 기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소비 기한.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많은 음식에 다 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유통기한을 보시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건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소비기한을 아시고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우리 언제 방송 한번 하면 좋겠네요. 유통기한 그렇죠. 말고 소비기한. 네네. 네. 진짜 유통기한 지나면 상했다. 못 먹는 거다 하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유통기한은 진짜 판매되는 기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요것도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또 소재를 주셨네요.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먼 길을 왔어요. 이렇게 먼 길을 온 의원분이 또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관심사와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이콘 활동을 하던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아까 뭐 중3 아들 얘기도 했지만 저희 이제 큰 아들이 또 이제 지금 24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되게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학부모로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정치판에 보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로서 네. 어른으로서.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시민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시의원님들께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희들의 일의 추진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 쪽 제가 했던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사회적 경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실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겁도 없이 제가 그럼 나라도 한번 가서 저 판에 들어가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뭔가가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겁 없이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라는 말씀을 하신 네. 거 보니까 그 당시에 품었던 그 꿈이 네.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뭔가 네네. 좀 어렵더라라는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와서 보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용인의 시민단체가 아직은 시와는 아직 많은 갭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뭐 사실 공무원들이 말씀하실 때 떼쓴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비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서 뭔가를 좀 해내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시민단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의원님 감기 걸리셔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물 한 잔 마시시고 네. 그렇죠. 좀 사실. 너무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하게 괜찮습니다. 된 것 목구멍이 많이 같습니다. 간질간질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 자리에 있을 때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죠.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도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도전한 이후의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 주셨지만 문화복지위원회이신데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의원님의 관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이쪽을 보면 사실은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가 같이 있고 교육에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문화복지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문화복지는 나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었지만 들어다 보면 그 안에 제가 가졌고 있었던 경험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기도 좀 쉽고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어서 제가 문화복지를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된 것들이 이제 주민들과 좀 가까워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했다면 들어와 보면서 조금 더 전반적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뭐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 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와 있으면서 더 잘했구나 문화복지 오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하신 활동이나 어떤 조례에 대한 네네. 이야기도 조금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들어오셔서 발의하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발의하신 조례들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조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이제 그 대한교육기관들과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수도급수 조례,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 조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저희 이제 상임위 소속의 조례예요. 근데 거기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다 같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학교 학생들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같은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발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급수하고 하수도 사용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는 전혀 학교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같은 지원을 똑같은 처우를 이제 하수도 이용이나 이제 수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당연히 받고 있는데 대한교육기관은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기관들이 받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개정한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용은 못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대안학교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규모를 키워서 단독 건물로 가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밑바탕을 깔아놓을 수 있었다는 그쵸, 희망을 또 갖게 희망을 되고. 좀 갖게 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한 기사를 또 본 게 있는데 수지꿈 학교라는 곳에서 감사패를 또 받으셨어요. 네네. 지난 2월 말에 대한학교 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시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대한교육기관 공공요금 감면 조례를 내신 분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또 감사패를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구나. 그렇죠. 알아주는구나가 아니라 도움을 실제로 받는구나. 네네네. 이 부분에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감사장을 주시거나 아니면 칭찬만 해주셔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감면도 사실은 이제 제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가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개정을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슬쩍 대한교육기관 학생들도 학생과 똑같은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개정을 했거든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대한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좀 감사장까지 주시는 때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성과로서 내가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용인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분야로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임기 중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이루고 싶으신지 그런 계획들 듣고 싶어요. 네, 저 용인은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시가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 주도형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다음에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사실은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가 뒷받침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소 2를 또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정책을 좀 개발하고 시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용인 특례시 의회 의원분과 함께합니다 했더니 특례시 지정은 어디서 어떻게 돼요? 궁금하네요. 라고 신인수님이. 네, 특례시 지정은 나라에서 하고요.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4군데 있었는데 화성이 이제 들어와서 5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셨죠? 요즘 들어 기후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나부터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사용 안 하도록, 안 쓰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라는 말씀. 다들 동참해서 깨끗한 환경, 깨끗한 사회 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말씀 또 지미경 님이 주셨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소 2라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얘기 방금 해주셨는데
어떤 곳인지가 살짝 궁금해서요. 네. 탄소중립연구소 2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2년차 의원 연구단체예요. 네. 그래서 2라는 이름답게 2년차. 네. 작년에 네. 원이었나요? 네, 작년에는 이제 용인시 탄소 중립 정책 전반적인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네, 살펴보았고 올해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인시가 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네, 사용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면적도 크고요. 네, 면적도 크고 인구가 많고 산업도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만 하고 있고 사실은 생산,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도에서는 거의 발전하는 곳이 없으니까 소비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에너지 전환 실현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연구까지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성과를 내실지 궁금합니다. 용인 시민분들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지 끝으로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개인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는 개인과 함께 발전한다는 존 덴버의 명언처럼 저 또한 지역과 함께 그러니까 시의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 혼자 뭔가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초심을 늘 지키면서 공부하고 행동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네.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용인 특례시의회 이은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선택해 주신 그 책임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겠다라는 네. 얘기. 네. 그 무게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힘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